이렇게 쉽게 열린다고? 아니 이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뜨리면 인수하는 거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효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여기 송파구에 있는 한 자동차 매장이에요. NX모터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일단 들어와 보세요. 아 세상에, 지금 수입 SUV 중에서 이거보다 더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자동차 있을까? 심지어는 저도 사려고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직수입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막 검색해서 막 전화도 해보고 막 그랬었다고요. 포드 브론코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왜 이렇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세상에, 사진으로 봤을 때 느낌은 되게 귀여운 자동차였어. 랜드로버 디펜더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보면 그렇잖아요. 헤드램프도 동그랗고 네모 반듯하게 각지고, 그리고 또 뭔가 솔리드한 느낌이 나잖아요. 디펜더 같은 거 보면 전체적으로 면이 이렇게 넓게 쭉쭉쭉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랭글러 같은 차를 봤을 때는 예전의 자동차,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자동차, 그런 느낌이었다면 브론코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매끈한 자동차, 도시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오프로드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 최신의 디자인인 것 같으면서도 클래식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아 예쁘네, 아 멋져. 후드나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랭글러나 이런 차들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슬릭한 느낌인데다가 하이글로시를 쓴다고? 야, 이것도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 캥거루 범퍼가 있다고? 쇠야, 쇠. 범퍼도 쇠야. 이거 뭐 토우고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 보면 엄청나게 클래식하네. 보행자 안전규정은 통과할 수가 있나? 살짝 걱정되기도 하는데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액티브 셔터 그릴이 있어.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인터쿨러를 시킬까 말까를 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레이더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가 돼.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약간 미래적인 자동차면서 약간 과거의 자동차 같기도 하고, 가전제품의 전원 스위치를 보면 동그라미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기도 하면서 헤드램프는 또 반사식 LED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클래식이냐 현대냐 미래냐 굉장히 고민하게 합니다. 아, 요것도 멋지네요. 퍼스트 에디션 이라고 딱 써있는데 사스쿼치라고 써있어요. 아, 그래서 얘가 지금 보니까 바퀴나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 않아요. 휠에 비드락도 별도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네요. 공기압이 적거나 이럴 때 타이어가 밖으로 탈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안쪽 여길 비드라고 하는데, 이 비드락을 하게 되면 타이어가 저압에서도, 그리고 오프로드 같이 좀 옆으로 굉장히 많은 힘을 받을 때도 탈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그러면서 사스쿼치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서스펜션이 2인치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터프한 곳을 갈 때 좀 더 여유롭게 갈 수 있고요. 원래 약간 브론코는 좀 귀여운 느낌이었다면 사스쿼치를 넣게 되면 조금 더 터프해지는 것 같아요. 팬더가 왜 이렇게 크게 들어가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크면 더 멋있긴 해요. 근데 멋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타이어가 차체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보다 더 튀어나오면 불법이에요. 전 세계에서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팬더를 좀 더 넓은 걸로 껴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윤거가 더 넓어지고, 그래서 오프로드를 더 잘 달릴 수 있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서스펜션도 그냥 이렇게 보여. 위쪽 위시본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면 정말 강력한 프레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액티브 스웨이바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스웨이바가 아니야. 스테빌라이저 바 자체가 무슨 강철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저게 양쪽을 그냥 꽉 잡아주는 그런 서스펜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가 독립평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럴 텐데 독립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 스웨이바를 끄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기능이 작동됩니다. 그리고 어퍼암이나 로어암이나 둘 다 양쪽으로 이렇게 WC-본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고속에서의 주행 성능이라든지 오프로드 주행할 때도 스프링 하질량을 조금 낮춰서 주행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좋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이런 옵션도 있네요. 느낌상 이거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 휠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바위라든지 이런 게 차체를 칠 수 있어서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의 모든 부분은 사실상 조립식입니다. 나는 좀 작은 게 필요해, 나는 좀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안에 정말 간단하게 똑딱 하면 이렇게 풀려요. 그래서 이 팬더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팬더, 이건 진짜 팬더죠. 이 안에 나사 몇 개를 풀어서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나는 이거 좀 더 와이드 바디로 하겠다 라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앞에도 별도의 액세서리가 붙어요. 여기다가 뭐 온갖 거 붙이시더라고요. 여기 맥스 하중이 150 lbs 써 있는데
50kg 좀 덜 되는 그런 정도의 로드를 여기다 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외국에서 보니까 여기다 낚싯대를 연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붙일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레고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나 보다. DIY로 뭔가를 막 하고 싶어 하고 차에다가 뭔가 더 붙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점이 굉장히 재미있는 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다 램프를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도 액세서리 레디라고 써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램프를 붙일 수 있어. 사이드 미러를 난 뗄래. 사이드 미러도 뗄 수 있고, 여기도 보면 액세서리 레디라고 있죠. 발을 연결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이 차 위에 루프를 만들어 내올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앞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레디 포트가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이 마운트를 통해서 이 위로 이렇게 루프렉을 하나 더 올릴 수 있고요. 이 위에다가 여러 가지를 실어서 이렇게 다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굳이 할 수 있게 해놓은 이유는 여기는 톱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SUV인데 오픈카야. 그리고 뒷부분 이 전체도 하나의 통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열리죠.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열리는 것도 대단한데 더 열려요. 타이어가 여기 닿아서 더 못 열리는데 더 열립니다. 활짝 열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도 잘 보면 액세서리 레디라고 써 있잖아요. 이 부분을 또 뜯어서 여기다가 액세서리를 또 넣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 같은 것도 붙일 수 있고요. 여기다가 온갖 것들을 더 붙여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철인가? 아이폰으로 한번 해볼까? 쩔린다. 알루미늄이고요. 리벳으로 일일이 고정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용접이 아니라 일일이 리벳으로 해야 되는 거죠. 뒷유리도 이런 식으로 아주 매끈하게 생겼는데 열려요. 활짝 연 상태로 당연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댕댕이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와 진짜 좋다 이럴 것 같은 그런 뒷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열어줘 열어줘. 그리고 이 천장 랭글러도 여러 번 해봤는데, 랭글러에서 이 천장 제거할 때 나사 몇 개 풀면 끝나는데 그 톱을 드는 게 너무 힘들어. 엄청 무거웠어요. 근데 이제는 이 톱이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무게가 굉장히 가벼울 걸로 예상되고요. 그래도 유리가 2개 들어가고, 그래도 사실 들기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케이블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떤 분들은 아 이게 역시 미국 놈들 품질이 그렇지 뭐 라고 하실 텐데, 톱을 제거할 수 있게 이걸 떼서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워셔액 노즐도 이렇게 따로 별도로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톱을 열었을 때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뒤집혔을 때도 안전할 수 있게 이렇게 프레임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피커가 별도로 마련됩니다. 톱을 열고 나면 거기 소프트 톱을 또 얹을 수가 있는데요. 수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능력 있으신 분들은 1, 2분이면 그거 끼울 수 있다고 하는데 강병희 선수가 그거 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 톱 열고 닫는데 아마 적어도 1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닿을 것 같기도 한데 안 닿게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절묘하네 아주. 트렁크 열고 앞좌석으로 폴딩하면 이런 식으로 폴딩이 돼요. 이쪽은 완전 평평하게 느껴지는데 여기 턱이 있어. 그리고 뒷좌석이 이렇게 폴딩 될 때 시트 방석이 아래쪽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거, 요거 폴드 앤 다이브라고 요즘 현대차가 광고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거 일찌감치 됐네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붙인 거 아니에요? 라는데, 말마다 이 말이 뜻하는 게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머스탱 같은 차를 보면 열심히 달리잖아. 잘 달리는 포니 같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포니는 그러니까 조랑말이라는 뜻이잖아요. 머스탱에 달리는 그 말이 포니야. 내가 내 몸처럼 다룰 수 있는 자동차라는 의미에서 미국 사람들이 머스탱을 가리켜서 포니카라고 했어. 현대에서 포니라는 이름을 붙인 게 그 머스탱 때문에 붙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차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말이 뒷발을 들 때는 이건 진짜 화난 거죠. 진짜 열받은 거야. 그래서 뒷발을 이렇게 차는 거예요. 얘는 야생마고요. 브롱코가 보여주는 느낌은 잘 달리는 말, 아니면 뭐 착한 말 이런 게 아니라 길들이기 어려운 야생마 같은 그런 터프한 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60년대부터 브롱코라는 이름을 써왔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런 브롱코 보면 이 디자인이 사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멋지겠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근데 그게 명맥이 끊겨 있다가 요즘 들어서 뉴트로 열풍에 힘입어서 랜드로버 디펜더 같은 경우도 아주 옛날에 디자인이 지금 나오면 또 어떨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인기를 끈 것처럼 이 브롱코 디자인이 다시 한번 리메이크 됐을 때 그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PD님의 미적 감각 대단합니다. 그냥 램프로 보이지 않고 이게 B로 보인다는 거지. 벤틀리에서 그 램프가 B라고 한다면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사실 외관에서 봤을 때 클래식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이런 램프가 이렇게 있으니까 또 최첨단의 느낌도 나고, 이 차는 최첨단과 클래식을 잘 믹스시켜 놓은 자동차예요. 터프하고 약간 후진 느낌과 아주 최신이고 아주 매끈한 느낌이 공존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전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신선하다 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요, 만듦새가 너무 좋아. 지금 이게 미국 차라고 보기에는 너무 말끔한데? 단차 같은 거 절대 없고요. 그거는 이지 퓨얼이라고 해서 캡 없이 그냥 한 번에 주유 탁 하는 편리한 주유 방식을 선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지 퓨얼인 포드 차들은 이런 걸 줍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만약에 여기다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주유 방법, 예를 들면 말통에서 이걸 넣어야 돼. 그럼 이런 것도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지 퓨얼에 이렇게 꽂아서 말통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깔때기도 제공합니다. 이 차가 조립식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문짝을 그냥 떼낼 수 있어요. 프레임리스인 것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떼내고 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개방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완전 오픈카. 타기 만만치 않네. 그리고 또 이 차가 정말로 조립식 같은 이유는 이 천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쪽만 따로, 이쪽만 따로, 이쪽만 따로 이렇게 열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뒤쪽 여는 것보다는 앞쪽 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쉽게 열린다고? 아니, 이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뜨리면 인수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톱을 열고도 이게 만만치 않다, 이게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가벼워진 톱을 볼 수 있네요. 간단하게 오픈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뜯어서 그 톱을 어디 놓을 데가 없어. 집에 공간이 조금 있으신 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짝 닫는 소리 같은 것도 터프해요. 보면 랭글러는 굉장히 터프하게 생겼지만 문짝 닫을 때 보면 탱 했잖아. 얘는 그냥 뻑! 생각보다 가벼워. 이게 지금 가스리프터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가볍지? 이것도 알루미늄이네요? 이거 뭐 다 알루미늄이야. 용접하는 데가 없고 다 리벳으로 처리한 거 보니까 이것도 알루미늄이고 팬더도 알루미늄이고 전체적으로 알루미늄을 굉장히 많이 썼네요. 갑자기 이게 뭐야, 외관에서 이렇게 매끈했는데 이 안은 이렇게 복잡하다고? 배터리도 똑바로 안 넣고 이렇게 삐타가, 모든 것들이 그냥 막 대충 요 정도면은 야, 내가 DIY 하면 이거보다 잘하겠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DIY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품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드러나 있고요. 엔진 커버 같은 거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정비를 위해서는 이게 조금 더 나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의 엔진은 2.7L V6 에코부스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프링구동 기반이다 보니까 세로 엔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314마력으로 출력이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정확한 건 주행을 해봐야 할 수 있겠죠. 4기통도 290마력 정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4기통 엔진 같은 경우는 싱글 터보가 들어가는데 V6 2.7L 같은 경우는 트윈 터보가 들어가서 더 낮은 RPM에서도 힘을 제대로 뿜어내는, 터보 렉이 더 적은 그런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윈 터보가 더 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프로드 주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터보가 갑자기 터져 나오는 순간이 갑자기 토크가 증가하니까 그게 다루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윈 터보 같은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오프로드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4기통도 나쁘지 않지만 오프로드를 가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V6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손잡이가 있어서 그 손잡이도 되게 잘 만들어서 굉장히 좋네요. 앉았을 때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되게 옛날 차 같기도 하고 되게 미래 차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요 홈커버 이거 되게 옛날 차 같은데 요 디스플레이는 또 되게 커. 아이패드를 그냥 넣은 것 같아요. 10인치짜리 아이패드 있잖아요. 그거 그냥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디지털 계기판도 이만큼 커요. 이만큼 큰데 옆에 바늘은 되게 옛날 것 같아. 폰트도 어쩜 이렇게 옛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 보면 또 되게 요즘 것 같단 말이야. 가죽 시트 같은 것도 지금 보면 되게 옛날 같지만 시트의 형상을 보면 되게 미래적이야. 2000년 초반의 미래를 그리면 이런 느낌의 미래일 것 같아. 약간 옛날에 본 미래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참 묘하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기에 요거 약간 너무 플라스틱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차는 터프한 차니까 그거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특이한 거는 도어 쪽에 버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통 윈도우 스위치 도어에서 찾잖아요. 윈도우 스위치는 여기 있어요. 뒷좌석도 마찬가지. 윈도우 스위치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스위치도 가운데 있어요. 윈도우 스위치 왜 여기다 안 만들었어요? 했더니 만약에 도어를 탈거했을 때 그러면 어떡하냐, 감안해서 윈도우 스위치를 여기다 달았다 라고 하시는데, 도어를 탈거하고 나면 어차피 윈도우 없어지잖아. 한쪽 도어만 탈거할 수 있죠. 그럼 이쪽은 조정을 하죠. 진짜 천재인데. 왼쪽 도어만 탈거하면 오른쪽을 조절. 맞네. 이 손잡이는 뭐에 필요한가? 이 손잡이도 이렇게 별렌치 하나 있으면 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 차는 오프로더니까 막 이렇게 흔들릴 때 조수석에서 이렇게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이 여기 또 있어요. 여기도 액세서리 레디라고 써 있잖아요. 다 액세서리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액세서리는 뭐냐? 카메라 마운트입니다. 이게 오프로드를 가는 차잖아. 그러니까 고프로라든지 카메라라든지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나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사를 꽂아서 이렇게 바가 쭉 있는 거라서 고프로 하나는 운전석으로, 하나는 조수석으로, 하나는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끼울 수도 있도록 하는 그런 마운트를 제공을 합니다. 재밌죠? USB-C를 뽑을 수 있는 아울렛을 제공해서 여기서 바로 케이블 연결해서 고프로에 꽂아서 하루 종일 찍을 수 있도록. 우리 회사의 필수인데? 매일매일 브이로그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No! God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금기 시대에 있긴 하지만 여기에 뭐 올려놓을 수 있는 약간의 수납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올려놔라 이렇게 권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때 배터리라든지 놓일 자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포드 다른 차들도 그런 게 좀 있긴 합니다만 저희 회사에도 사실 앞에 셔터가 별도로 있는데 그 셔터 리모컨을 우리가 별도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리모컨을 어디 갔는지 맨날 찾아야 돼. 아, 그거 잊어버렸다 이러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예 차에 붙어 있으면 주행 후 가다가 이렇게 버튼 딱 누르면 알아서 셔터가 착 열리는 거죠. 여기 지금 깜빡깜빡 하잖아요. 셔터를 3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차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흔치 않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셔터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기 멋지지 않습니까? 뭔가 대단한 거 하는 거 같잖아. 아, 이 사운드랑 이 감촉이랑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영화 미스트에서 보면은 차가 앞에다 램프를 확 켜고 이렇게 불을 쫙 해서 이제 쫙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램프를 켤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램프, 저기 있는 램프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제어할 수 있도록. 옛날 같으면 스위치를 대충 이런 데다가 케이블 막 날라가서 막 여기 스위치 막 하고 여기 막 누르고 그랬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위치를 제공을 합니다. 스위치랑 케이블이랑 요걸 제공한다는 거고 램프랑 이런 것들은 알아서 구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는 약간 뽐뿌가 계속 오는 거야. 요거 있으면 아무래도 램프를 뭔가 하나 붙일 것 같아. 그리고 기존 랭글러가 살짝 안전 테스트에서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브론코는 안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일단 에어백 개수가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고 커튼 에어백이 이 차 톱을 다 드러내도 에어백이 전개되는 거죠. 시트 쪽에 사이드 에어백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에어백이 이 안에 10개 충분하겠지 싶은 정도의 에어백이 나오고요. 오프로드를 정말 제대로 진심으로 갈 수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공이 됩니다. 요거 다이얼을 돌리면요,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나와 에코, 슬리퍼리, 머드러츠, 샌드, 바자, 락크라울. 와, 락크라울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 로우 기어를 넣어야 되니까 중립에 넣으세요 이런 것도 나오네요. 다이얼이 끝으로 갔을 때 노말이고요, 계속 돌려도 노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이게 뺑글뺑글 도는 차들이 있어요. 뺑글뺑글 돌면 안 되죠. 왼쪽으로 했을 땐 노말, 오른쪽으로 끝까지 했을 땐 락크라울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사륜 로, 사륜 하이, 사륜 오토매틱, 이륜 하이 이렇게 돼야 되죠. 고트 모드라고 돼 있어. 염소 모드는 아니고요. G.5.8.T라고 돼 있어. Go over any terrain 에서 고트입니다. 예전에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이런 다이얼을 통해서 터레인 리스폰스라고 하는 다양한 터레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장치가 빠졌거든요. 오히려 얘는 그런 장치를 사용을 해서 나는 진정한 오프로더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전면에 정말 훌륭한 게 있죠. 요 4가지를 다 별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요것과 요걸 조합할 수 있고 요거 조합할 수 있고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데, 보면은 이건 스웨이 바를 풀어주는 거예요. 정말 험한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만 켜서 바위를 헤쳐나갈 때 사용하는 거고요. 스웨이 바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차가 이렇게 가면서 한쪽 바퀴가 이렇게 막 올라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둘이 연결돼 있으면 한쪽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차가 이렇게 옆으로 기울죠. 옆으로 기울지 않고 트래블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 스테빌라이저 바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자식 스웨이 바를 제거하는 기능이에요. 그럼 평소에 애초에 없으면 되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온로드에서 주행할 때 차가 옆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온로드 주행할 때 반드시 꺼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건 뭐냐, 이걸 사용하게 되면 앞바퀴에 센터 락을 합니다. 앞쪽 락, 뒤쪽 락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락을 하게 되면 코너링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죠. 정말 오프로드에서 정말 바퀴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락 기능이 있긴 하지만 진정한 락이 되는 차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도 요즘은 이런 식으로 각각을 락을 따로따로 시킬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G바겐이나 대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앞바퀴와 뒷바퀴 락 그리고 센터 락까지 되는 기능은 없어요. G바겐은 그게 있는데 정말로 그거는 조금만 핸들 꺾어도 센터 락에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없어도 큰 지장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 아주 특이한 기능인데요, 트레일 턴 어시스트라고 하는 기능인데, 요게 제공되는 자동차가 있나? 뭐냐면 정말 미끄러운 도로, 그러니까 머드 같은 상황에서 차가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아주 숏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산에서 많이 일어나요. 정말 좁은데 여기 돌아 나가려면 이렇게 한 1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요거 누르게 되면 차가 거의 제자리에서 이렇게 돕니다. 뒷바퀴를 끌고 가면서 바퀴를 그냥 바닥에 문지르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기능이고 아주 재밌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있는 차는 정말 너무 부럽겠다. 혼자서 막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막 바위 사이를 막 이렇게 빡 올라가고 막 쟤만 할 수 있고 나는 못한다 그러면 너무 화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도 굉장히 멋진 것 같고요. 그게 딱
드러나 있는 거 제대로 된 오프로더라는 걸 보여주는 효과적인 장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사실 오프로더다라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차의 앞부분이 내가 운전하면서 보여야 돼. 안 그러면은 요 끝 어디 닿는지 몰라. 보닛 끝이 안 보이는 차들은 조금 어렵죠. 360도 서라운드 뷰도 제공이 되고요. 앞과 옆까지 보여주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네요. 여기 밟으면 절벽인데 떨어지면 나 죽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운전할 수 있게 끝이 보여지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 차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진정한 오프로더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앞유리가 굉장히 서 있잖아요. 이게 누워있으면 사실 지프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이렇게 돼 있으면 앞유리를 이렇게 딱 뜰 수 있어요. 손이 닿잖아. 손이 닿으니까 되게 그것도 좋은 것 같고, 근데 에어로다이나믹 측면에서는 아마 고속으로 가면 여기 바람이 쿡쿡쿡, G바겐 타보면 한 80km만 가도 앞유리가 막 떨던데, 그런 것들이 여기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비게이션이 조금 이상해요. 지금 우리가 미시건에 있는 걸로 나오는데 포드 공장 앞에 있군요. 디트로이트네. 아마 지금 우리나라 지도가 없어서 어리둥절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구렁둥절? 보니까 여기 온갖 게 다 들어있네요. 크루즈 컨트롤 있고, 레인 키핑 시스템 있고,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경고하고 다시 돌려보낸다 라는 거고요. 레인 키핑 어시스트도 있고,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노말이냐 아니면 뭐 하이냐 로우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커리전 어시스트도 되고요. 충돌을 방지하는 거,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되고요. 어댑티브로 되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살짝. 오, 사운드가 미국적이네요. 이런 느낌이네. 실내니까 좀 길게 걸어볼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정도만 하죠.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이 차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브롱코는 야생마인데 그 야생마처럼 약간 왕왕왕왕왕 우우우우 이런 느낌으로 얘가 뭔가 신났어요. V6 엔진의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것도 특징적이고, 그러면서도 소리를 줄이려고 하지 않고 터프하게 자기만의 개성을 나타내는 그런 엔진 사운드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모르고요. 실제로 나중에 언젠가 시승하게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야, 사이드미러 크기도 엄청 크고, 랭글러 같으면 사이드미러가 문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랭글러는 문짝을 떼면 사이드미러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후방을 볼 수가 없는데 얘는 문짝을 떼도 사이드미러가 남아있다. 그 점에서 좋아 보입니다. 사이드미러 큰 거 봐. 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 깜짝이야. 겁나 잘생겼네. 아이, 잠깐만. 아이고. 어린이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여기 보면 USB-C와 USB-A를 같이 제공하고 있고, 110V 제공하고 있네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220V로 바뀌면 좋겠지만 어쨌든 110V로 들어오고요. 윈도우 스위치가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뚜껑 있으니까 벌써 답답하게 느껴지네. 뚜껑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이렇게 차이 나나요? 이 차를 사면 아마 뚜껑 열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거 말고도 여기다가 또 액세서리를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컵홀더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1.5L 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컵홀더, 만만치 않게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트는 살짝이지만 세워졌다가 조금 더 젖혀지기도 합니다. 정말 조금이네요. 불편한 의자는 아니에요. 허리가 좀 이렇게 쫙 펴져서 그렇지 건강에 좋을 것 같은 그런 의자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밟을까봐 여기 노스텝이라고 써있어요. 밟지 마시오 이렇게 써있네요. 사이드미러 아래쪽으로 퍼들램프가 있어서 이 퍼들램프로 아래쪽에 지형을 또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건 만들어 본 사람들만이 아는 그런 것들을 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동안 팬들이 원했던 것들이잖아요. 사이드미러에서 좀 불을 비춰주세요, 뭐 저걸 뗄 수 있게 해주세요, 저걸 붙일 수 있게 해주세요, 톱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래, 너네가 원했던 게 이런 거야? 내가 다 해줄게. 튜닝하는 거 너희가 그렇게 좋아해? 그럼 그 튜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 차가 이런 종류의 자동차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열광하게 하는 그런 요소만큼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이렇게 진정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어떤 것인지도 한번 귀담아 듣고 그렇게 차를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쪽에 트랜스미션 같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빔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바위를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빔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는 또 지금 어마어마한 크기의 프레임이 지나가고 있네요. 연료통도 보호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또 실드를 저렇게 해놨어요. 뒤쪽 서스펜션도 지금 트레일링 암이에요. 뒤쪽이 제대로 오프로더다라는 거지. 서스펜션은 노란색 보이세요? 서스펜션은 노란색 빌슈타인이고 아래쪽에 로우암 지금 알루미늄, 위쪽으로도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WC1을 사용하고 있네요. 지금 나와 있는 이 퍼스트 에디션 그리고 이 사스쿼치 이 버전은 엄청 좋은 거고요. 끝판왕인 거고, 그래서 가격이 8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너무 인기가 많아서 품귀 현상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돈을 주고서 팔려요. 그래서 이 차를 가져오실 때 한 1억 5천을 주고서 가져오셨다 그래요. 물론 처음 나왔을 때 이 차의 콘셉트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런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자동차 이거였거든요. 물량이 좀 많아지면 그때는 언젠간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2년이요? 2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이런 차를 아주 저렴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